자, 플러스면 실전 모의고사 39회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이 이제 이 강의를 볼 때쯤에는 끝나 있을 거야. 끝나 있고요. 그럼 무슨 소리야? 너네들이 수험생이다. 정말 내가 고3이, 아직은 고2의 그 고2 몇 반으로 가겠지만 이제는 진짜 고3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공부를 하셔야 되고 365일이 깨진 상태일 거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진짜 이제부터 찐 고3이라는 느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약간 기본기를 다지는 느낌으로 해설을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쉬운 문제부터 또 어려운 유형까지 한 번씩 건드려보면서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요지인데 일단은 어휘부터 have to 뭐야? 뭐뭐 해야 한다지. 그런데 have to 앞에 never나 not이 있으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요 have가 약간 need 같은 느낌으로 바뀌면서 뭐뭐 할 뭐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끝. 두 번째 few of 명사. 잠깐만 물어보자. 야, few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하나 둘 셋 봐봐. 이게 여러분들 부정이라는 것은 나 너 좋아해, 나 너 안 좋아해 뜻이 어때?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인식하지 못하면 부정인데 긍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완전 뭐가 된다? 나가리가 돼버린다. 그래서 문제를 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단어가 not이나 never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약간 껄쩍지근한 단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확실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few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라고. 알겠습니까? few는 또 약간 긍정이죠. 약간이니까. 그냥 few는 부정이야. 거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 뒤에 동사가 동사인데 해석하실 때는 명사 중 거의 어떤 것도 동사해 안에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세 번째 accompaniment. 아이고. accompaniment 이렇게 커. 왜 길어? accompany가 무슨 말이야? 무엇과 동반하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accompaniment 하면은 동반되는 것. 그 다음에 음악과 함께, 노래와 함께 동반되는 게 반주니까 반주란 뜻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문장 하나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가볼게. 보면은 길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fear, 두려워한대. 뭘 두려워하냐면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Both great and small까지 여러분들 해석해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컴마가 나오면 묶어서 수식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문장도 하는 것이 어휘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랬겠죠. 이게 whether 그 다음에 day가 있었겠지. 이렇게 day를 가리키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many things. 그것들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접속사가 나온 상태에서 뒤에 부사들 나옵니다. though 일지라도 우리가 may never have to face up to. face up to가 뭡니까? 직면하다예요. 직면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무엇을? 우리의 가장 끔찍한 악몽을 직면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우리 중 거의 누구도, 그러니까 지금 few of us니까 우리 중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거의 누구도 are unfamiliar, 안 친숙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중 거의 누구도 안 친숙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 뭔 말이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친숙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 거의 누구도 안 친숙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숙하다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sweat palms, 땀이 나는, palm이 손바닥 아니야. 그리고 perched가 입이 버쩍버쩍 마른다는 거야. 버쩍버쩍 마르는 입으로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거냐면 이게 바짝바짝 마르는 입과 이 땀나는 손바닥이 are typical, 일반적인 신체적으로 동반되는 것이야.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emotion,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동반되는 그런 것인 손바닥에 땀나는 거, 그 다음에 바짝바짝 마르는 입술에 경험해보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됐어. 그리고 우리가 직면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뭐에 대해서? 우리의 가장 끔찍한 악몽에 대해서까지는 직면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 중 거의 누구도 안 친숙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친숙합니다. 뭐에 대해서? 땀나는 손바닥과 버쩍버쩍 마르는 입술이요. 이게 일반적인 신체적으로 동반되는 것인데 뭐에? 두려움의 감정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뭐한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이 마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2번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갖고 왔습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가지고 왔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20번, 22번, 23번, 24번 대입화학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러니까 독해 인사이드 아웃을 공부했다, 강의를 들었다라는 전제 하에 가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필수적인 거. 글을 읽을 때 일단은 A로 시작해요. 됐습니까? 소재겠지. 그런데 다음 얘기가 A-이야. 다음 얘기가 또 A-이야. A-. 이렇게 끝나. 그럼 주제는 뭘로 보시는 게 맞냐면 여기는 A가 주제가 된다. 여기가 주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친구들?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A를 쓰는데 신나게 A를 쓰다가 쭉 쓰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 B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B로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흐름이 바뀐다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흐름이 플러스 얘기를 하다가 똑같은 소재인데 아니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인데 갑자기 플러스야. 이런 식으로 흐름이 바뀔 때는 얘가 이 글의 주제가 돼요. 됐습니까? 근데 보통 중간에 뭐가 있을 것이냐면 중간에 but 같은 연결사가 존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알겠습니까? 또 A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B로 바뀌어. 어떨 때가 있냐면 두 번째 소재가 전환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소재가 전환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게 A 얘기를 하다가 근데 중요한 얘기는 요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를 도입부로 싹 바꿔버려. 됐습니까? 앞에서 이게 소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얘 얘기를 하는구나. 얘는 도입부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답을 B로 이렇게 쓰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결사야 눈에 보이는 것이고 버튼은 뒤에가 중요한 게 맞으니까 연결사는 보이는 것이고 소재는 내가 읽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가 어렵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둘 다 커버 가능하신 그런 파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과 23번을 공부하면서 흐름이 전환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소재가 전환되는 케이스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라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글을 보실 때 기본적으로는 연결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좋다고 알겠어. 왜요? 글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그 힘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연결사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버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간 부분에서 한번 흐름이 바뀌겠구나.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느껴져 안 느껴져? 겁나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 뒷부분을 잘 읽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첫 문장부터 읽어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고요. 방금 읽었던 문장이네. 크건 작건. 비록 우리가 끔찍한 악몽까지 직면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중 거의 누구도 땀나는 손바닥 그리고 바짝바짝 마르는 입술에 안 친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신체적으로 동반되는 것인데 뭐에 대해서?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즉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우리가 A에 해당하는 게 뭐야? A 뭡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소재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끝이야. 두려움이라는 게 물론 is not 뭐가 아니야. 기분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방해해요. 우리의 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fear가? 마이너스의 느낌이죠. 왜?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라고 하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류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만약에 부여받았더라면 뭘로요?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두려움이 없는 본성을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거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로 보고 있군. 두려움은 안 좋은 감정. 그런데 but가 딱 나오면서 하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big mistake라고 하지 않습니까? 흐름이 바뀔 것을 예상했고요. 뒤에서 뭐가 나와? big mistake 나오니까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하겠다? fear라는 게 어떤 느낌이다? 나쁘지가 않은 느낌이다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가볼까요? fall afraid 약간 좀 연약하고요. 상처받기 쉬운 창조물들, 뭐와 같은 우리 스스로 인간과 같은
창조물들에 대해서 disposition, 기질, 성질인데 두려움을 느끼는 게 필수적인 진화적인 어떤 획득, 습득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촉구하니까 우리가 돌보게끔 우리 스스로를요.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확실하게 A에서 버트가 나오면서 B로 바뀐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답은 A야 B야. 당연히 B를 쓰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풀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would dare 감히 무엇이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과인데 두렵지 않아서 막 한 결과가 often be 어떨 수 있냐면 disastrous 재앙적일 수 있습니다. 겁이 없으면 재앙에 맞닿을 수 있다고요.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이겠지만 두려움이 때때로 어떤 브레이크에 적용이 된대요. 너무 급격하게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브레이크 급제동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좋대. 뭐 하는 게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게 때때로 과도하게 좀 효율적인 너무 잘 밟히는 브레이크가 있는 게 낫습니다. 뭐보다요? 브레이크가 없는 것보다. 여기서 브레이크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fear겠죠. 그러니까 fear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아무튼 얘는 플러스이다의 느낌을 가진 보기를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1번부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구조를 당연하게 읽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글이 흘러가는 게 맞는데 중간에 연결사가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소재가 등장을 하는 순간 뭐가 될 수 있다. 그 밑에 있는 얘기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1번 두려움은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괜찮죠? 플러스니까. 실수하는 것은 소재가 아니고요. 동일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뭔 소리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지나친 두려움은 정신적 상처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체 반응을 통해서 감정 상태를 추측하는 거 안녕히 계시고요. 답은 1번 찍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좋아요. 같은 원리를 통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어휘 정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봐봐. A is to be what C is to D야. 따라해볼까? A is to be what C is to D. 해보세요. A is to be what C is to D. A와 B의 관계 이코르 C와 D의 관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이 말이에요. 관계와 같다. A, B가 하나의 세트고요. C, D가 하나의 세트이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세트 묶어가지고 약간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나무와 물과 관계와 같아. 없을래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야. 뭐 이런 식이죠. 되십니까? 자 그러면 문장 하나 보고 써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clean water is to fish what clean air is to people 되겠습니다. 봐봐. clean water가 A지. 그럼 clean water와 물고기의 관계는 깨끗한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뭐가 같습니까? clean water와 사람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얘가 있어야지 얘가 숨 쉴 거 아니야. 사람도 마찬가지로 clean air가 있어야 숨 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뒤에까지 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as a result of 뭐뭐의 결과로서 인간의 활동의 결과로서 aquatic, 수중의, 물의 환경이 are being 뭐 되고 있습니까? degrade 무슨 뜻이야? 악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봐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as의 뜻이 여러 가지지만 봐봐요. 뭐뭐 할 때의 뜻이고 두 번째 뭐뭐 때문에가 있고요. 참 많이 한 내용인데 세 번째 뭐뭐 함에 따라 뒤에서 하겠지만 뭐뭐처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느낌이죠. 수중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 악화되고 있어. 그럼 무슨 생각 들어? 왜?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왜? 라는 느낌이 드시면 때문에로 이어가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지금이 그래요. 왜 때문이야? 그들이 receive 받기 때문이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수중 환경들이 되겠죠. S가 붙어 있으니까. 과도한 sediment가 퇴적물 밑에 주석이 있는 단어고요. 어디에서부터? deforested가 벌채된 지역에서 오는 거고요. contaminated는 오염이 된 물에서부터 오는 퇴적물을 받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 오염된 물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냐면 도시나 agricultural field, 농경지 그리고 다른 인간이나 동물의 쓰레기로부터
쓰레기로부터 오는 오염된 물로부터 오는 과도한 퇴적층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더. O, A is to B. 물과 깨끗한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C is to D, clean air와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즉, 요 B와 D는 A와 C가 전제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 활동의 결과로서 이 클린 워터 수중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수중 환경이 과도한 침정물, 퇴적물을 받기 때문이지요. 어디에서 오는 벌트된 지역 오염된 물. 근데 이것들이 도시나 농경지 다른 인간과 동물의 쓰레기로부터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문제, 그것이 뭐부터 한다고? 연결사부터 찾는다고. 잠깐만 시간을 갖다가 쓰라고요. 가끔씩 어떤 제자분께서, 귀염둥이 분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쌤, 저는 연결사를 찾는 시간이 아까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우 귀여워 진짜. 그러지 마 여러분들. 알겠지? 얼마 안 걸려. 그리고 한 5초에서 길면 7초 동안 보다가 없어. 그러다가 일다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찾는 순간 훨씬 더 쉬워져요. 연결사가 없어.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이 일정하겠구나. 이런 소스를 준단 말이야. 그게 7초 쓰는 게 아깝나 여러분들?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뭐가 있는지를 눈을 부릅떠. 있어 없어 이렇게 보고서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큰 틀이 변하지는 않는구나. 소재를 잘 잡고 읽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나 이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볼까요? 연결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시면 돼요. 생각하시면서 가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물고기의 관계는 깨끗한 공기와 인간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수중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소재는 뭐야? 두 줄까지 읽었을 때 소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해양 생태계가 수중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있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끝이야.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수중 환경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located 위치되어 있고요. 어디에 인터페이스면 그 경계면에 땅과 물 사이 경계면에 위치되어 있는 웨틀랜드 습지대가요. 인터셉트 딱 가로챕니다. 물과 침전물을 어디에서 오는 고지대로부터 오는 침전물과 물을 인터셉트합니다. 위에와 이어져 안 이어져? 이거 안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수중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습지대가 등장하면서 침전물을 인터셉트해 간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잠깐 집중해봐야 돼. 잠깐만요. 그러면 이 얘기를 기대했었는데 나는 A-를 기대했었는데 갑자기 B가 나오는 느낌이니까 좀 집중한 상태에서 밑에 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니까 in this position 이러한 위치에서 다시 한번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wetland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나 B로 바뀐 상태야 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를 마친 친구들이 그냥 해석으로 당연히 몇 번 아니겠습니까? 하면은 좋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글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구나. 내가 앞으로 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냥 무지성으로 읽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쉬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순간 논리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알겠어? 근데 이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해석에만 의존하는 순간 해석이 막히는 순간 끝나요. 됐어? 그러니까 논리력을 좀 키워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알겠지? 웨틀랜드가 자연적인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 필터에서 과도한 영양분이 저장될 수 있거나 변형될 수 있죠. 침전물에서 혹은 taken up, 이렇게 흡수될 수가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식물에 의해서 성장을 위한. 아무튼 웨틀랜드가 어떤 느낌이야? 좋은 느낌이죠. 필터 역할하고 정화작용한다는 거니까. contaminants, 그러니까 오염물질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뭐 중금속 같은 것들. 이런 게 bound to sediment, 이제 그 퇴적물에 쌓이고 용해가 되고요. 어떤 물 속에서 혹은 변화가 됩니다. 변형됩니다. 덜 해로운 형태로. 뭐에 의해서? 식물이나 마이크로브, 미생물에 의해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분해된다 그런 느낌 같아요. 웨틀랜드 베지테이션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랑 흐름이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겠죠. 웨틀랜드 역할 되겠죠. 이 식물이 웨틀랜드에 있는 식물이 늦춘대. runoff를. 그 다음에 세디먼트를 트랩한대. 이제 묶어준대. 그렇지 않았으면 바다로 갔을 그것들을 이제 트랩한대. 그러니까 이 지금 웨틀랜드가 잘 쓰여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야? 좋은 작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면 끝이야.
세세하게 모든 단어의 뜻을 다 알고요. 모든 문장을 깔끔하게 해석해야 문제 푸는 거 아니겠습니다. 소재를 확실하게 느끼고 더 중요한 거는 글 전체에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네가 인식해야 돼. 그게 아무리 미묘할지라도. 알겠습니까? 가볼까요? 1번. 소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웨틀랜드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틀랜드가 없는 5번 같은 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습지대를 보호하는 방식들이야. 말도 안 되죠. 얘의 작용이나 어떤 좋은 점들을 말하는 거니까. 2번. 웨틀랜드의 역할인데 자연적인 워터 퓨리파이어스, 물의 정화 장치로서의 뭡니까? 웨틀랜드 어때요? 복가 위에 자연적인 필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화 장치 아니야, 그렇지? 답은 2번 괜찮고요. 일반적인 특징인데 웨틀랜드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거 나온 적 있어? 없어? 없죠. 웨틀랜드와 생물 다양성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죠. 답은 2번 찍으시면 되겠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반드시 하나의 주제를 가진 글에는 뭐가 있다? 소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소재가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틀어지는 경우는 흐름이 바뀌거나 앞에 도입부가 나오고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는 케이스야. 사실은 새로운 소재라기보다는 이게 원래의 소재고 앞에 도입부에 불과한 부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도입부인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소재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 큰 틀은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래가지고 소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거기서부터는 어휘력이고 구문 실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빛이 발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화이팅 하시고 30번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물 한 잔 마시고 가볼까? as 다음에 pp야. 봐봐. 방금 쌤이 필기에서 as를 쓸 때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뭐뭐처럼 듯이 이렇게 4개를 썼는데 이게 지금 39회잖아. 그치 여러분들? 1회부터 본 친구는 거의 없겠지만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몇 번 했을까? 최소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강의에서만 39회 오는 동안에 다 본 친구들이 이걸 또 봤을 때 또 새롭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조금 또 하네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왜요? 자꾸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뒤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는 수험생이라고. 이제 고2의 명찰을 달고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험생이고 내가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것과 뭐 아직 그냥 수능 뭐 300일 남았는데 뭐 라고 공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의 마음속에서부터 뭔가가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바꿔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냥 하지 뭐 다음들 다 하는데 뭐 그냥 해! 라고 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인식하시고 알겠습니까? 화이팅해서 가자고요. 다음에 얘기 나왔을 때 또 저거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뒤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게 수능날까지 보는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as 다음에 pp인데 그러니까 as 다음에 불완전한 형태 그게 명사를 제외하고 동사가 나와. 동사 ed 마찬가지 pp 형용사 뜬금없이 부사 전면구 이딴 게 나와. 아니면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 뒤에 목적 없어. 불완전한 형태. 그러면 150% 무조건 얘의 뜻이 뭐뭐처럼이나 뭐뭐 듯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pp가 붙었으니까 뭐뭐 된 것처럼 뭐뭐 된 듯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nifest into a인데 manifest가 뭐야? 명시하다, 나타나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로 나타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psychological. 여러분들 얘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 너 사이코야 이러잖아. 무슨 말이야? 정신병자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장난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뜻이 뭔가 사이코라고 하면 되게 좀 어렸을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넌 사이코야. 이거 뭐야? 사이코. 미안합니다. 막 이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코라는 게 정신과 관련된 말이야. 사이코가. psychological 하면요. 심리적인, 정신적인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psychiatric 하면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psych인데
정신 질환의 그러니까 병적인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정리하시고. 근데 헷갈리는 게 이것도 있거든요. 잠깐만. PS가 아니죠? 이건 뭐야? physiological. psycho가 아니라 physiological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생리학이 생리적인 생리학을 다른 거야 또. 인간의 그 신체 생리가 되지 않습니까? 생리학이. 정리하시고 문장 하나 볼게요. These languages 이러한 언어들은요 are adequate 하면 충분하다, 적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에 적절하냐면 그 일에 적절해야 돼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as evidenced야. evidence가 뭐야? 증거지. 근데 evidenced가 있으니까 저게 증거로서 보여주다의 뜻이 돼요. 그러면 증거로서 보여졌듯이 보여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언어들이 충분합니다. 적합합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뭐 하듯이 증거로 보여진 것처럼 증거로 보여졌듯이 뭐에 의해서 증가된 수에 의해서 감정에 대한 증가된 수에 의해서 증거로 보여진 것처럼 그 일에 대해서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쓰면 그 일에 적합하다 이 말 같아요. 됐습니까? 어떤 감정이냐면 manifest into 뭐로 나타나는 거냐면 challenging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감정들에 대한 증가하는 수에 의해서 증거로 밝혀진 것처럼 그 일에 대해 적합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그렇게 길어. need, 필요로 하는 행동이죠. 무엇을? psychological referral이 뭔가 이렇게 잘 아는 분한테 위탁 맡기는 거거든. 심리적인 위탁을 필요로 하고요. 아니면 psychiatric 정신질환적인 약의 개입, 약을 투여하는 거죠. 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프라이머리 스쿨이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로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의 증가하는 수에 의해서 증명된 것처럼. 됐습니까? 에비던스를 그냥 증명하다라고 봅시다. 증명하다. 증명된 것처럼. 다시 한번. 이러한 언어들은 적합합니다. 충분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증명된 것처럼 감정들의 증가하는 수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냐면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정들이야. 이 행동들이 근데 필요해. 뭐가 필요해? 심리적인 위탁 혹은 정신질환적인 약의 개입을요. 누구한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됐습니까? 그래요. 본문을 보는데 나는 30번 문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야. 왜냐면 이 문제가 약간 슈퍼 문제. 왜 슈퍼 문제냐면 그러니까 주제파, 그 다음에 30번 문제 유형이 42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고 빈칸 추론 전부 다 해당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잘하시면 주제 문제 잘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도 잘할 수밖에 없다. 얘가 느낌상은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거의 7, 8문제의 파급력을 지닌 형태의 유형이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푸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할게요. 보기 구성이 정이야 아니면 반이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굿이야 아니면 배드야? 굿의 밑줄이 있으면 요거야 굿이야 배드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야 아니야가 아니라 그거야 그거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보기 구성은 사실상 반대말인지를 확인하면 끝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빈칸으로 치면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빈칸은 기준이 없어. 네가 기준을 세워야 돼.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A야. 그럼 A야 아니면 not A야를 보시면 되는 거니까 훨씬 쉽죠 얘가. 대신에 5개일 뿐. 그러니까 반이어가 없어. hurt가 진심인데 진심의 반이어가 뭐야? 안 진심이야?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이런 보기들은 답이 되기가 좀 껄쩍지근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주제가 중요하다? 물론 주제를 알면 좋지만 주제보다는요. 이어지는 문장 간의 연관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문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고 지금 이 문장 내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맞겠다, 틀리겠다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큰 주제와 다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주제를 알면 편하겠지만
문장 간의 연관성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 게 이 30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글의 전반적인 논리력도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야. 그냥 해석력까지 같이 물어보는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껄끄럽지만 영어 실력 평가하기 되게 좋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우리 연습하는 단계니까 이 생각을 하면 두 가지 생각만 하면서 앞에서 무슨 얘기했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나와야 되지?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얘가 맞는 말이야 반대말이야 만 기억하면서 가보자고요. 알겠습니까? Let's go. 봐봐. 시간이 왔어요. 어떤 시간이야? incorporate 통합시키는 시간. 이렇게 꾸며주는 거네. 감정적인 literacy 뭐야? 문학이라고 하지 마세요. 리터레처입니다. 리터러시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인데 기본적으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ability. 됐습니까? 감정적인 능력을 통합시키자는 겁니다. 어디에? 스쿨 커리큘럼에 통합시키자. 더 이상 국영수만 배우지 말고요. 우리 사랑 감정, 우정 감정 이런 것들을 한번 커리큘럼에 넣어보자고 이런 것 같아요. It's new, 새로운 과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feeling이라는 게 heart of learning and living. 학습과 삶의, 인간으로서의 학습과 삶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이죠. 그쵸, 이거 커리큘럼 넣어도 돼. 왜? 새로운 거 아니야. 뭐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부에 있는 거 중요한 거니까 라고 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이것은 단순히 선택의 문제예요. as to는 뭘까요? about죠.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식해가지고 효과적으로 그것들을, 그 감정들을 다룰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셀프 매니지 스스로 효과적인 방식으로 감정들을 관리할지를 가르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feeling life, 감정적인 삶의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감정을 셀프 매니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커리큘럼 추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끝났어. 드럽게 기네. 우리가 무시할지, repress 할지, 감정들을 deny 할지, 이게 앞이랑 반대말이지. 할지. 그래서 continue는 뭐랑 반대말이야? discontinue. 봐봐. 계속해서 cognitive, 인지적인 능력에만 집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결정의 문제야. 선택의 문제입니다. 봐봐. 문장이 길어요. 솔직히 이 문장은 해석을 아예 못하시면 뭔 소리야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하는 거야 그만두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문장을 보니까 커리큘럼을 넣어야 하는데 넣자는 거죠. 감정적인 커리큘럼, 감정적인 능력을 이제 이해하는 걸 넣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가지고 가르쳐 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서 계속해서 인지적인 능력 뭐 있습니까? 국어, 수학, 영어만 할지. 봐봐. 여기서는 감정을 넣자지. 5월 뒤에서는 감정적인 것을 무시하자니까 계속해서 인지적인 능력, 감정과는 반대되는 인지적인, 이성적인 능력에만 집중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티뉴 괜찮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언론이면 이 커그니티브, 인지적인 능력에만 계속해서 집중할지 이 내용 딱 맞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그 다음에 feelings are addressed. 가장 눈물 나는 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쌤 글은 이해했는데요. 보기를 모르겠어요. 진짜 사요나라야 진짜로.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 하잖아. 라면에다가 스프를 넣고 끓이다가 좀 맹맹할 것 같으니까 파도 썰어 넣고요. 뭐 스팸도 넣고 참치 넣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튜닝의 끝은 뭐다? 순정이다. 그 순정에 해당하는 게 영어를 하려면 결국에 어휘로 돌아옵니다. 어휘. 어드레스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어드레스 뭐야? 주소요 하지 마시고 동사일 때 다루다 아니겠습니까? 연설하다도 있지만 학교에서 다뤄질 때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감정들이 학교에서 다뤄질 때야. 그럼 다뤄지는지 안 다뤄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근거가 좀 빈약하니까 뒤를 좀 볼게요. 그것은 행해져요. 뭘 사용해서? verbal language를 사용해서요. 그러니까 말의 언어를요. 인지적인 능력에 말의 언어를 써가지고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되는지가 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언어 능력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다. 그래서 가르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지적 능력 지금 하는 것만 할지는 뭐 알아서 해라. 근데 갑자기 상황이 학교에서 다뤄지면이야. 감정이 학교에서 다뤄지면
이것은 인지적인 능력, 원래 하고 있던 커리큘럼, 국영수 같은 거에 verbal language, 말로 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쓰여진대요. 맞아 아니야? 몰라가 정상이지. 몰라. 그런가 보지. 뭐 달라지면 그런가 보지. 하고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다가 1번과 2번 정도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3번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확실한 답이 있으면 찍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한 단서가 아직 안 보인다라고 느껴지니까 뒤를 읽을 수밖에 없다. 잘못된 거 아니다.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무시해. 이러한 랭귀지는요. 잠깐만. 이러한 랭귀지는 뭔데 여러분들? 이러한 랭귀지는 앞에 있던 뭡니까? 이러한 랭귀지는 verbal language가 되겠죠. cognitive literacy, 감정과는 반대 느낌의 원래 있던 커리큘럼, 인지적인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의 랭귀지들. 이러한 랭귀지는 충분해요. 적당해요. 적당해, 안 적당해? adequate야, inadequate야를 보시면 되겠죠. 그 일에 대해 적당합니다. 증명된 것처럼 뭐에 의해서 감정들의 증가하는 수에 의해서 증명된 것처럼 그 언어들 적당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심리적인 위탁이나 정신질환적인 약의 개입을 초딩들한테 필요로 합니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그런 행동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감정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그런 언어가 적합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생기는 순간 걔를 답으로 찍으면 되니까 얘가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뒤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감정들이 이러한 verbal language, cognitive한 literacy, 원래 있던 커리큘럼의 인지적인 언어로 치료가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면서 글이 붙는 게 느껴져요. 그때부터.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이렇게까지 못 느껴요. 대신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넘어가시라고 그냥. 알겠습니까? 확실한 게 보일 때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감정적인 literacy, 그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데 얘랑 cognitive literacy라는 것과 원래 있던 것과 여기 있는 감정적인 literacy가 다른 거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감정적인 literacy를 쓰고 그 다음에 feeling life에 대한 언어를 가르쳐. 근데 요거는 앞에와 다르게 주로 non-verbal이야. 그런데 요것이 잠깐만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도와주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들의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 상태를. 그러면 많은 학교에 행동적인 문제들이 뭐 할 것이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로 바뀌어줘야겠죠. 앞에랑은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정리하시면. 보기 구성은 반대말인지 그 말인지를 보는 게 좋다. 굿일 때 굿이야, 해피야, 뭐 satisfy야가 아니라 굿이야, 배드야 딱 반대말인지만. 주제보다는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그게 좋다. 이어지는 문장과 연관성이 좋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혹은 모든 빈칸 추론 주제 문제에 대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앞에 이 얘기 했으니까 이 얘기로 근데 벗이 나오면서 흐름이 바뀌네? 이번에는 A 얘기하다 갑자기 B로 바뀌네?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으면 문제 유형과 상관없이 고득점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로 구성을 했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혹은 그 말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있으면 이거는 거의 뭐 1등급이에요. 지금 수강학위 쓰고 있어야 돼. 진짜로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게 못하시니까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차근차근 연습해보면서 한번 적용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잘하고 있고요. 답은 몇 번이냐? 4번. 찍으시면 되고. 빈칸 추론 가겠습니다. 단어부터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볼게요. be tasked with A인데 이렇게 쓰면 A의 태스크가 일이잖아. 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야. 태스크 A의 업무를 맞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맞다. 두 번째, 하이브랑 컴브 같이 묶어놨어요. 왜냐면 이게 두 개 다 벌집이거든요. 여기서. 컴브는 여러분들 comb my hair 무슨 말이에요? comb my hair. 머리를 빗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빗이랑 빗질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벌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벌이 있는 그 벌집 말 그대로. 그 다음 allow A to 부정사 많이 했죠. A가 뭐뭐 하게끔 뭐뭐 하도록 허가하다 정도의 느낌이야. 그냥 뭐뭐 하다, 허가하다 보시면 끝. 되시죠? 지우고 문장 보겠습니다.
볼게요. 가장 최고의 studied case야. 연구가 된 케이스가 될 것이고 is 뭐냐면 honeybee, 벌, 꿀벌이 되겠습니다. 그 꿀벌에서 on hot days, 뜨거운 날에 몇몇 워커들이 무슨 말이야? 몇몇 꿀벌들이 are tasked with, 뭐의 업무를 받냐면 역할의 업무를 받습니다. 물을 가져와. 어디에? 벌집에다가. 그 다음에 spraying it, 그 물을 분사시켜. over the comb, 뭐 내? 그 벌집 내에. 같은 말인데 똑같이 쓰기 싫으니까 다른 단어 쓴 거죠. 이렇게요. 여기서 bring in과 무엇은 spraying은 병렬인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컴마 다음에 ing는 분사금 뭐뭐 하면서가 되겠고, 허락하면서 evaporation은 증기가 증발이 특쿨 시키도록 허가하면서 무엇에? 하이브를요. 어디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시키게끔 허락하면서. 그 다음 땡땡이 있으니까 이건 즉이라고 하시고요. 어떤 것과 같냐면 컬러니 그 군집 전체가 스위트 땀을 흘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땀을 흘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정리하면 끝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 가장 잘 연구가 된 케이스는 허니비인데 그곳에서 뜨거운 날에 몇몇 허니비들이 어떤 업무를 받습니까? 역할을 받는데 물을 하이브에 갖고 와. 뿌려. 증발되는 것이 그 하이브를 식히게끔 허락하면서 어디서부터? 안에서부터. 즉, 군집이 땀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갈게. 빈칸. 자,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간단한 얘기만 할게. 빈칸 풀 때 빈칸의 위치를 잠깐만. 빈칸의 위치를.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빈칸의 위치가 초중반에 있어. 초중반에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읽으세요. 처음부터. 글을 읽으시고 만약에 중후반, 그러니까 반을 딱 그었을 때 중후반에 있다라고 하면은 빈칸 먼저 읽읍시다. 빈칸 먼저 읽읍시다.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빈칸이 이렇게 있을 때 빈칸에 뭐를 넣지? 빈칸에 무엇을 넣지를 이 지문의 근거에서 한 번만 정리를 한 상태에서 뭐를 근거로? 지문을 근거로 정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기준점을 세운 상태로 요걸 토대로 해서 보기를 보시니 좀 더 깔끔해요. 됐습니까? 요 과정이 없이 뭔가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걸로 가시면 거의 10중 8구 낚이게 되어 있으니까 한 번만 기준점을 잡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맨 마지막에 있는 빈칸이니까 빈칸을 먼저 읽고 출발할 거고요. 연결사가 있었나? 연결사가 없으니까 글은 처음부터 쭉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보니까 in both multicellular, 그러니까 다세포의 몸과 사회적인 그 인섹트 곤충 군집에서 둘 다에서 따라서 constituent parts, 무슨 말이야? 구성 요소들이거든요. 구성 요소들이 뭐인 것 같다. 빈칸을 읽고 나서 뭐를 넣어야겠다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멀티셀룰러 바디와 그 다음에 소셜 인섹트 컬러니스트 두 개 나왔지. 근데 둘 다에서니까 여기 뭔가 빈칸은 하나기 때문에 요거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좋아요. 그 다음에 주어가 얘 모르면 어쩔 수가 없고요. 어떤 파트가 있는데 그게 뭐처럼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확실히 뭐를 찍어야지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 상태에서 일단 글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빈칸의 위치가 처음이나 끝부분에 있으면 요거는 거진 그냥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애매하게 모여있다. 중간에 애매하게 있으면 요거는 세부사항의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위아래 문장의 연관성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어디 있어? 맨 끝에 있지. 그러니까 주제가 뭘까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읽는 것도 좋겠죠. 됐습니까? 가볼게. 쌤 근데 처음에 그러니까 초중반에 있으면 왜 처음부터 읽고 중후반에 있으면 그냥 얘부터 있습니까? 초중반에 있으면 어차피 한두 문장 읽으면 바로 얘야. 빈칸이야. 그러니까 다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읽으시기 편해. 근데 마지막에 있으면 얘 뭘 넣지?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확실하게 못했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어떤 파트에 대한 성격을 보는 것이구나.
이 정도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타겟팅을 한 상태에서 가려고. 너무 기니까 처음부터 읽으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진화시켜왔어. 다양한 메커니즘을 몸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서 그게 우리를 좀 식혀주는 거지. as 다음에 동사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그러니까 sending blood, 피를 이동시키는 건데 어디로? 피부의 그 표면으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아무튼 쿨링할 수 있대. 우리가 따뜻해지고 싶으면 털인데 스킨의 표면에 있는 털이 곤두서 가두지. 따뜻한 공기의 층을 가까운 데 있는 몸에 극단적인 경우에 근육이 떨어 막 자발적으로 수축해. 미안해. 비자발적으로 수축해. 우리가 떨면서 됐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체온을 높게 낮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조절할 수 있다. 놀랍게도 그니까 여기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부터 무슨 얘기야? 곤충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조금 느껴져요. 우리가 읽은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셀룰러 바디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곤충 아니겠습니까? 공통점이 있을 것이야. 곤충 집단이 또한 thermoregulate,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통점이 있구나. 가장 잘 연구된 케이스가 허니비인데 거기서 허니비들이 어떤 업무를 하냐면 물을 갖고 와서 식혀. 그렇구나. 그 얘기하는 거였구나.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하겠죠. 그때는요. 너무 추우니까 다른 워커들이 shivering muscles, 그러니까 떨고 있는 근육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게 진동을 일으켜요. 그들의 비행 머슬을 빠르게 열을 발산시키려고요. 그러면 봐봐요, 여러분들. 인간과 이 허니비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온도를 조절한다죠. 끝나요. constituent part가 구성요소니까 사람에 있는 몸의 구성요소 혹은 그 군집에 있는 그 벌들 구성요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도를 조절한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보기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얘기할 거야. 알겠죠? 가볼까? 빈칸이야 무궁무진하게 풀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문 내에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근거를 내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상태가 아니라 뭔가 어떤 단어를 보고서 문구를 보고서 혹은 정리한 상태에서 넣어놓고서 시작하시는 게 편하다고요. 알겠습니까? 1번 modify, 수정합니다. 반응을요. 뭐에 따라서. 잠깐만요. depending on은 무슨 말이야? 뭐뭐에 따라서. 어려움. 일의 어려움, 일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절합니까? 말이 안 되죠. 다 1번 안녕히 계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배어가 뭐야? 곰이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야? 지니고 있다. 어댑테이션, 적응력을 지니고 있대. 어떤 거냐면 더 큰 이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적응력을 지니고 있다. X야 세모야. 적응력이 무슨 말이야? 추우면 따뜻하게, 따뜻하면 춥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니고 있죠. 이게 더 큰 이익, 우리 몸 혹은 우리 군집을 따뜻하게 춥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 있는 뜻을 뭐 하면 모르시면 답을 쓸 수가 절대 없지. 3번 가지고 있는데 활동적이고 수동적인 디펜스는 방어기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어기제는 뭐에 대항하는 거냐면 공정한 분배 원칙.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새로운 자극을 사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더욱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위해서. 뭘 효율적입니까? 말도 돼? 안 되죠. 답은 2번. 온도를 조절한다. 온도는 없지만 더 큰 이득, 그 군집의 그 몸의 더 큰 이득 뭐야? 온도를 조절하는 것을 위해서 적응력을 지닌다. 추우면 따뜻하게, 따뜻하면 춥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되십니까, 친구들?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 할 것 같아? 결국에 문제를 맞추는 활용 점정은 뭐다? 어휘력이구나. 그게 없으면 아무리 독해를 잘하고 아무리 논리력이 좋아도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요거 하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수험생이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이 시기가 누구한테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일 수도 있고 마음먹기에 따라서 힘든 시기겠지만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는 모든 분들이 그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늘 응원하고 앞장서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진짜 멋지게 1년 준비해가지고 정말 멋있는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